동생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너 나가있어.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미안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저를 또 화나게 하면요 그걸 순간 잊어버리고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각을 하면서도 그걸 쉽게 고치지 못하겠어. 소연은 현재 ADHD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 아직 충동적인 행동들이 남아있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다. 약 외에 소연이 찾은 또 하나의 방법은 찰흙 조각을 만드는 것이다. 소연은 찰흙을 빚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화가 나거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도 조각 만들기에 몰두하다 보면 소연은 어느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은 ADHD. 그러나 소연은 그 고통을 이기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이런 산만한 ADHD의 경우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는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50%까지도 반항아 내지는 문제아처럼 이렇게 자라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아주 공격적인 행동들이 심해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학교를 안 간다거나 아주 과격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들의 ADHD 유병률은 일반 청소년들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청소년기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아이들은 더욱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로 자라기 쉽다. ADHD는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쟤는 말썽꾸러기, 쟤는 산만하고 좀 말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자꾸 야단치고 또 선생님도 지적을 하고 또래 관계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이 아이는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품행장애 등의 제2, 제3의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 인격적인 성숙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아기 때부터 그런 ADHD의 모습을 잘 증상을 조절해주면서 치료를 한다면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되먹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좀 편안한 가운데서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서울 시내의 한 지물포. 올해 33살인 태연 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도배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보다는 개인 사업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다.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한 장당 저희가 400원 파는데요. 이거 300원에 저희가 팔고 있거든요. 한 장당. 한 장이요? 예, 제가요, 제가 여기서 하면 제가 50원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250원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고. 한 25원에 안 돼? 25원은 저희도. 똑같이 거기서 사나 여기서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 그럼 거기서 사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한테도 시비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사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아저씨 삿대질하면 안 되지. 왜 삿대질이야? 삿대질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아저씨가 언제 봤다고 삿대질이야? 태연 씨에게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손님이 지나친 요구를 할 때마다 태연 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태연 씨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책을 읽다가도 금세 컴퓨터를 잡고 그러다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일쑤다. 평소에 감정 조절이 제가 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게 좀 저도 문제가 많다고 보죠. 아무래도 내가 남들하고 사회생활 할 때 좀 문제가 많다고 보죠. 특히 왜냐면은 그냥 갑자기 웃다가도 갑자기 사소한 그러니까 농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기분을 건드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갑자기 확 화를 내는 경우도 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저 자신도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태연 씨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하면 같이 일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모르는 성인 ADHD가 의심될 때 이용하는 평가 테스트였다. 대체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대체 그딴지 뭐 어디 지가 출장 갔다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희는 출장 갔다 왔어 너 그래? 뭐 그런 얘기 많이 혼났죠 그렇게 해서. 성인 ADHD의 경우 유년기 때와 같은 과잉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으나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ADHD에 합당하는 소견이 나왔고 그 타입이 있는데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주의력 결핍이 주된 증상인 타입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주된 타입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이 주된 타입으로 그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에서 다 그 예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ADHD에서 가장 착각하고 예전에 몰랐던 것이지만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엎어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ADHD 연구가 지금 60년 정도 진행하면서 그 과거에 ADHD 알았던 아이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ADHD 증상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실, 음악 수업이 한창이다. 예전 같으면 말썽을 일으키곤 하던 영진이도 요즘은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수업에 열심이다. 아이들한테 잘못 이렇게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날까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자꾸 빙빙 도는데 여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툭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웃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은 바로 주먹에 날아갔을 텐데 저한테 와서 이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약 올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야단 쳤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돼. 싸우지 않고. 그 면도 좋아진 면이에요. 바로 주먹에 날아가는 게 폭력적인 그것이 좀 바뀌었어요. 영진이는 5살 때 이미 ADHD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였다. 지금 친구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동적인 행동들이 크게 줄었다. 지금은 1년 넘게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좀 호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가 제일 주된 치료였고 또 인지행동 치료를 부모교육적인 접근으로 해서 어머님이 준 치료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 아이 정서적으로 공격성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놀이치료나 예술치료 같은 정서적인 접근을 계속 시행하였었고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ADHD의 가장 1차적인 치료는 약물이다. 그렇다면 약물은 어떻게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ADHD 환자의 경우 도파민 운반체가 도파민을 자꾸 제거해버려 정상인에 비해 충분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지 못한다. 이때 ADHD 치료약을 투여하면 약물이 도파민 운반체 활동을 방해해 도파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도파민 운반체 밀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 복용 후에는 ADHD 아동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한 가지 약물에 의해서 그 정도 75%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한 약물이 안 들으면 다른 약물로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에 한 30%가 더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잘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전체에서 한 90% 정도의 아이들이 일단 반응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라고 그러는 것은 완벽한 치료 효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약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그런 약물 치료와 더불어 다른 비약물적인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비약물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또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 이혼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를 맡아